얼마 전 이별을 맞은 30대 여자입니다. 남자친구는 말하기 애매한 여자 관계들이 조금 있었고 일단 욕부터 못 잊을 것 같다, 후회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녕 여러분, 가이안입니다.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사연을 바탕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되게 늦은 밤이고요. 밤인 만큼 조금 더 속닥속닥하는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제가 살짝 진지하게 더 하고 누군가한테는 너무 마음 아픈 얘기일 것 같아가지고 조용조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이별을 맞은 30대 여자입니다. 3년 정도 연애를 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마냥 행복하기만 했으면 헤어지지 않았겠죠. 남자친구는 말하기 애매한 여자 관계들이 조금 있었고 그때마다 크고 작은 짜증으로 넘어갔습니다. 2년 반이 넘은 시기에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 대한 믿음이 모자라기도 하고 제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서 오래 망설였습니다. 그러던 중 또 한 번 남자친구에게 여자 문제가 생겼고 이번에는 넘어가기 조금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남자친구는 네가 결혼에 대해 확신을 주지 않아서 내가 잠깐 돌았던 것 같다.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던 건 우리들 다 알던 거 아니었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냐 라고 하더군요. 지인들은 제가 헤어졌다고 하니까 남자를 너무 잡으려고 들면 그렇게 도망가게 돼 있다. 좀 더 잘해주지 그랬냐 등등 다시 잘해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헤어지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네요. 또 다른 사람 만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무엇보다 그 사람을 잊기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후회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제가 그 사람에게 다시 연락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잊는 게 좋을까요? 언니는 결혼도 하셨으니까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잊는다면 어떻게 잊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욕부터. 일단 이거 하나만 먼저 얘기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 남자가 여자 관계가 있었던 거는 절대 결혼 문제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연자의 문제도 아닙니다. 진짜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비행을 할 때 사무장님이 저한테 승객들 있는 복도에서 욕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카트를 잡잖아요. 근데 그 카트를 같이 잡고 식판 같은 거를 손님들한테 드리면 빈 공간이 생기는데 사무장님이 살짝 내려오라고 하더니 거기에서 정말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듣는 욕을 저한테 하신 사무장님이 계셨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같이 욕을 하고 싶기도 하고 감당이 좀 안 될 정도로 화가 너무 많이 나고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사무장님의 머리채를 잡지 않았습니다. 욕도 하지 않았고요. 퍽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람이 지켜야 할 적정선이 있잖아요. 아무리 이 사람이 선을 넘었어도 나는 선을 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성격이 진짜 문제가 있었어. 제가 막 진짜 이상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어. 그러면 거기서 사무장님의 머리채를 잡았겠죠? 하지만 내가 그 사무장님을 만나지 않았어도 언제고 나는 누군가의 머리채를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 생각에는 언제고 평생 한 번쯤은 문제가 생겼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연자의 탓이 아니다. 멀쩡한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힘들게 하면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거나 뭔가 해결 방안을 그 관계에서 찾았을 거예요. 아는 여자한테 이렇게 침 흘리고 그런 거는 안 했을 거예요. 주변에서도 너무 잡으려고 하면 도망간다 뭐 이런 얘기나 뭐 다시 잘해봐라 이런 얘기는 그 두 커플을 보는 게 좋았던 그 사람들의 몫인 거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굳이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연자님이 성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사연자님이 자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되게 흥미로운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밤늦게 다니는 여자가 사고가 났다 혹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이러면 되게 피해자 탓을 많이 하잖아요. 밤늦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뭐 그런 거다, 네가 멍청해서 당한 거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 탓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잘 대처를 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야 라는 게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내가 조심하면 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겠지가 밑바탕이래요. 그래서 피해자한테 네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안 그러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무의식적으로 벌어지는 생각이라서 모른대요. 사람들은 밑바탕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무의식이라는 게 약간 그렇잖아요. 진짜 밥 먹으면 소화되는 것처럼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작과 결과만 보이는 느낌이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보고 원래는 좀 화가 났었는데 분노를 덜 하게 됐거든요. 사연자님도 혹시나 그런 얘기를 듣거나 해도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시고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도 마시고 그 사람이 사연자를 아끼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연자님이 지금 다시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한다고 하셨는데 연락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가 너무 행복했던 시간을 그 사람이랑 가졌고 가질 것 같다면은 연락해도 괜찮죠. 예전에 박진영 님이 그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보다 그 선택을 맞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선택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말도 어느 정도는 맞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이러려면 내 마음이 좀 튼튼해야 돼. 큰 바람 펴도 된다. 이런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하고 느낀 건데 진짜 부부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만한 일들도 너무 많고요. 합의를 봐야 되는 내용도 너무 많고 진짜 좋을 때도 같이 있지만 몸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 때도 같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내 감정을 막 겪고 있을 때도 옆에 있을 때도 많고 그렇잖아요. 관계가 되게 곱하기 같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대방이 0이거나 마이너스면 그 관계는 진짜 0이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1은 돼야 돼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나를 갉아먹진 않아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혼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못 잊을 것 같다, 후회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30대 중반이 되고 나니까 저를 포함한 제 주변의 사람들의 만남과 이별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숱하게 많았겠습니까? 근데 진짜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잊었습니다. 분노가 있을 수도 있고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 전 연인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워하는 것도 거의 없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서 헤어지고 그때 걔를 만났어야 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저는 힘들 때 그런 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전 세계 100명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사람들이 그래도 해결을 했다면 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힘들게 과정을 이겨내고 막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도 그 안에 어찌저찌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후회할 수는 있겠죠? 그런 감정이 누구를 만나도 생기지 않는다면 후회를 할 수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확률적으로 그렇더라고요. 피부가 재생되는데 한 30일 정도 걸린대요. 세포가 재생이 되는 게 장기도 재생이 되는 거 알아요? 근육도 재생이 되고 모든 거는 다 재생이 됩니다. 있던 우리의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세포는 죽어요. 죽어서 탈락이 됩니다. 새로운 세포가 솟아나겠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나의 세포들이 솟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못 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한켠에 밀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연자님한테 이게 결정을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근데 이제 또 제가 뭐 저의 의견을 너무 강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사연자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느꼈던 건데 제가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느낀 건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낀 건데 사람의 욕구가 있잖아요. 단 거 먹고 싶고 짠 거 먹고 싶고 튀긴 거 먹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고 졸리면 자고 싶고 쉬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욕구들은 내가 잘 살아야 되는 상황이랑 이렇게 부딪히면 대부분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선택을 많이 하지 않아요. 제가 근데 이 얘기하고 친구가 저한테 진짜 이상한 애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런 욕구들은 조절하려고 노력하고 뭐 먹고 싶으면 나가서 막 영화도 보고 다른 걸로 분산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내 생활을 잘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유독 누군가가 보고 싶다거나 만나고 싶다거나 하는 건 내 인생이 골로가는 그 루트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도 되게 로맨틱하게 포장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래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진짜 아무도 못 본 것 같은데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감정이고 욕구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느껴지는 거지 이게 절대 평생 갈 수는 없거든요. 미친 듯이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평생을 노력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무뎌지고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안 보면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계속 뭔가 샘솟는다? 그거는 조금 이상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 환상 속에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나를 좋아하는 거지 진짜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연예인들 그렇잖아요. 저는 가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이나 이런 걸 모르고 싶어요. 환상 속에 그린 이 사람을 좋아하는 나의 모습이 좋고 이 사람을 봤을 때 흡족해하는 그 나의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헤어지고 오래됐는데도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그렇다면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이거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런 문제로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된다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자 문제가 있었는데도 여러 번 넘어가고 만났다면 진짜 좋아하셨을 것 같거든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별을 한다는 건 정말 진짜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진 않더라도 가서 혼자 앉아있더라도 사람들이 좀 있는 대로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힘들 때 그런 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힘들 때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좀 너무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책에서 본 건데 상처를 입은 쥐 2마리를 한 마리는 짝을 지어가지고 넣어놓고 한 마리는 혼자 이게 놔뒀대요. 똑같이 회복 기간을 가졌는데 혼자 있었던 쥐는 회복 능력도 느렸고 무엇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되게 빨리 포기를 했대요. 반면에 다른 쥐랑 같이 있었던 그 쥐는 회복 능력도 비교적 빨랐고 문제 해결도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누구도 만나기 싫고 그러실 것 같아요. 엄청 무기력하실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 많은데 사람들이 좀 있는데 가서 뭐 책을 본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저기 혼자 좀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공기도 쐬고 햇빛도 좀 쐬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떡해요. 사연자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잘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아시죠? 언제나 사연은 환영이라는 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